이번 시간에는 AI 바이브 코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브 코딩은 자연어로 원하는 기능을 설명하고 AI가 코드를 생성하거나 수정하도록 하면서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개발자가 직접 코드 문법과 프레임워크 사용법을 익히고 필요한 코드를 한 줄씩 작성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등록하고 목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만들어줘. 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리액트로 프론트엔드를 만들고 노드.js와 포스트그레SQL을 사용해서 아이디어 등록, 조회, 수정 삭제 기능을 구현해줘.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을 자연어로 전달하면 AI가 프로젝트 구조를 제안하고 필요한 코드를 생성하고 실행 방법까지 설명해줍니다. 바이브 코딩의 가장 큰 장점은 개발의 시작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과 구현된 소스 코드를 파악하는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려면 공식 문서를 읽고 프로젝트 생성 방법을 찾아보고 기본 구조를 직접 구성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AI에게 원하는 기술 스택과 기능을 설명하면 초기 구조를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류가 발생했을 때도 에러 메시지와 관련 코드를 AI에게 전달하면 원인을 분석하고 수정 방법을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이브 코딩은 AI가 모든 판단을 대신해주는 개발 방식이 아닙니다. AI는 코드를 빠르게 생성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처리하고 익숙하지 않은 기술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반면 어떤 서비스를 만들 것인지, 사용자에게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생성된 코드가 안전한지, 현재 구조가 운영에 적합한지는 사람이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I에게 회원가입 기능을 만들어줘 라고 요청하면 로그인 화면과 인증 코드를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어떤 방식으로 저장해야 하는지, 인증 토큰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개인정보를 어떤 기준으로 관리해야 하는지는 사람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AI가 코드를 만들어줬다는 이유만으로 그 코드가 항상 정확하거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AI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할 때도 대부분 한 번의 요청으로 기능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화면을 만들고 API를 연결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식으로 작업을 작은 단위로 나눕니다. 그리고 작은 단위로 나눈 작업을 문서화하고 MVP를 뽑아냅니다. 기능이 동작하지 않으면 브라우저 오류, 서버 로그, 데이터베이스 로그를 확인하고 AI에게 전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안 돼, 고쳐줘라고 요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어를 실행했는지, 어떤 화면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기대한 결과와 실제 결과가 무엇인지, 어떤 오류 메시지가 나왔는지를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AI도 훨씬 정확한 답변을 제시할 수 있고, 제가 AI가 답변한 내용을 직접 검수한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이브 코딩은 웹 서비스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면서도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퍼즐 로직을 구현하거나 유니티 오류를 분석하거나 게임 화면에 필요한 데이터를 설계할 때 AI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게임의 전체 컨셉, 사용자가 퍼즐을 어떤 순서로 경험할지,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할지는 제가 결정해야 합니다. 마크다운 문서 저장소 서비스를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I를 활용해 화면과 API를 빠르게 구현할 수는 있었지만 문서와 이미지 앨범, 할 일 목록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지, 사용자에게 어떤 화면 흐름을 제공할지는 직접 설계해야 했습니다. 또 서비스를 도커로 실행하고 도메인과 HTTPS를 연결하는 단계에서는 운영 환경을 이해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조직 내부에서 사용하는 PMS를 개발할 때는 AI가 만들어준 코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더 많았습니다. 개발 환경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포트가 운영 환경에서는 차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는 차단되어 있어야 정상이죠.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한 줄의 명령어로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내부망에서는 설치 파일과 의존성을 별도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안 정책에 따라 서버 구성을 변경하거나
소스 코드 반입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AI는 기술적인 해결 방법을 제안할 수 있지만 조직의 정책과 실제 인프라 환경까지 자동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결국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바이브 코딩을 잘한다는 것은 AI에게 무조건 많은 코드를 생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고 싶은 기능을 작은 단위로 나누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결과를 검증하면서 다음 작업을 결정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AI를 단순히 개발만 수행하는 역할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업 도구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AI가 잘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맡기고 사람이 결정해야 하는 부분은 직접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만들 서비스가 실제로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는지 전체 아키텍처를 살펴보겠습니다.